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잘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수급이 몰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16.5K 구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신 유일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 간에 이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FTX 사건이 나온 지가 2주째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위믹스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투자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있을 이런 시기에 이런 비트코인 크립토 윈터 시기에서 우리가 잘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태까지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FTX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어제였죠. 위믹스 상패가 결정이 났고 또 어제 우리 월드컵 경기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굉장히 짧은 네.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막 뒤엎으니까 굉장히 정신 없기도 하고 그죠. 어제는 또 이제 월드컵 볼 생각이 마음껏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위믹스 이제 상장 폐지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불안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같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엔 좀 피해 주지. 네. 왜 하필 이런 좀 좋은 날에 기대된 날에 이런 사건이 터졌나 굉장히 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위믹스 코인이 이제 한국의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이제 이 NFT 시장과 P2E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이 위믹스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 위메이드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장 열리자마자 위메이드 주식 또한 계속 하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아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삼형제 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서는 이제 네. 위메이드 회사 자체의 이 영업 이익 중에 대부분이 이 위믹스 코인으로 발행한 정말요? 그 이익이 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 게임 회사인데 게임으로 얻어들인 이제 이익보다도 이 코인 발행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네.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으나 좀 더 유의하시면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유통량 관련 문제가 터지면서 위믹스 대해서 안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위믹스 투자 이제 하신 분들 일단 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제 그냥 뭐 손절을 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유통량 관련해서 이제 빗썸과 업비트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90% 이상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이제 거래 지원 종료가 된다는 것은 지금 위믹스 코인 또한 단기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손실 보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손절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절을 과감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픔을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수익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위믹스에 대한 상패 소식이 어제 바로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2부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 그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부에서 유일 전문가님께서 온체인 데이터와 또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트랜잭션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뭐 트랜잭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은행을 예로 네.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송금하거나 이제 받거나 할 때 이제 은행 전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 안에 이제 뭐 받는 분 성함이나 뭐 연락처 뭐 등등 뭐 계좌번호 등등 이제 네.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상태에서 우리가 송금, 암호화폐를 입금받고 보낼 때 쓰는 그런 거래 내역들을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 내용이죠. 네. 네, 뭐- 그러면 트랜잭션이 어쨌든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하는 송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암호화폐에 쓰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암호화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트랜잭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뭐 그죠. 굳이 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뭐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뭐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면 뭐 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명확히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트랜잭션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이 블록체인 그렇죠. 네트워크 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좀 알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맞아요. 얘기를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누구에게 전송을 했고 또 누가 받았는지 대한 정보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돼서 나오기도 하고 상세 정보도 우리가 원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죠. 누가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네. 지갑 주도에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상태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매매에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뭐 스케일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 내용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트랜잭션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면 좋나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송금을 하면 내역이 나오듯이 트랜잭션도 내역이 나오나요? 세부 내역이? 네, 맞습니다. 네. 트랜잭션 또한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예전에 네. 루나 이제 권도영 대표의 지갑 주소가 공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네, 당시 맞아요. 이제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을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루나 생태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망가졌을 때 그 자금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루나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 5만 5천 개 들고 있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함으로써 담보로만 쓰려고 하나 보다 하고 굉장히 신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순간에 루나가 폭락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으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루나라 테라를 다시 복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그냥 빠져나갔는데 아,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정보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나 이제 권도영 대표의 이제 그런 트랜잭션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미리 이제 알았죠. 알고 나서 이제 루나 코인을 그냥 손절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 시장에 가서 이제 숏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냥 당하고 루나는 다시 패깅이 될 거야, 다시 오. 올라올 거야라고 네. 해서 저점에서 다시 줍줍을 이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하고 어느 정도 피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트랜잭션 또 지갑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트랜잭션 세부 정보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트랜잭션 일단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트랜잭션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블록체인 상에서 뭐 흘러가는 그냥 그런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잭션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에서 이제 ACID라고 네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외울 필요도 없고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원자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작업이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해서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일관성, 그리고 트랜잭션의 이전과 이후 데이터베이스 상대 이전과 같이 유효가 해야 되고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고립성이 있는데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네, 이런 같은 정말 같은 정보가 이렇게 두 개重복해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 지속성은 트랜잭션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되면은 해당 트랜잭션은 대한 기록은 영구적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 코인이 네. 소각되거나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코인이 맨 처음 어디서부터 끝까지 이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계속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애시드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수행되는 걸 보장하는 그런 성질이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 애시드 안에는 원자성, 또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이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그렇다면 이더리움 각각의 트랜잭션의 이런 상태가 있을 텐데 좀 다른가요, 두 개가?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네. 아무래도 좀 다르죠.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최초의 이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구조가 단순해요. 아, 단순해서 이 트랜잭션 이 블록체인 검증을 하는데 네. 요거에 있어서 이제 해킹 당할 위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단순하게 일단 이더리움과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랜잭션 데이터의 이제 구조 차이는 딱 하나 이제 논스의 유무가 네. 있냐 없냐 이게 그 차이인데 네. 이제 논스가 뭐냐면 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네. 하나의 이 트랜잭션이 있을 때 오직 한 번만 처리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립성 같은 네. 그런 이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트랜잭션이 한 개가 처리되면은 다음 트랜잭션이 바로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거래가 한 번에 되게 된다면 두 번째로 거래되는 것은 이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쪽으로 좀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네. 자체는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채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있다. 아, 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랜잭션 차이가 논스의 유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논스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한 개당 한 개씩 처리가 되고 만약에 두 개를 처리하려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음 트랜잭션으로 처리된다는 소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인데 네네네. 뭐 우리가 암호화폐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논스 뭐 이런 맞아요. 뭐 트랜잭션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뭐 굳이 이렇게 깊게는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네. 있어서 그냥 한 번쯤 나는 들어봤다. 뭐 이 정도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 들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뭐 얼추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조금씩 이제 뜯어보게 되면은 다른 좀 암호화폐다. 확실히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트랜잭션으로 어떤 걸 또 할 수 있냐면은 네네. 이 안에서 또 이더리움 뭐 가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랜잭션 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논스의 유무도 보면서 어떻게 블록체인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블록이 뭐 잘 멈추질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랜잭션 차이로서는 이제 논스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논스는 이제 다른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mempool이라고 해요. 또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더리움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네. 가지 이제 생태계를 꾸리고 있어서 멤풀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이제 거래가 차례차례로 이어졌는데 한 번에 이제 두 개의 거래가 되면은 이 거래가 첫 번째로 된 것은 이제 먼저 거래가 되고 네. 두 번째로 된 것은 이제 거래 처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아. 멤풀 상태로 간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직 블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그런 트랜잭션이 어떤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송금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네. 그 송금하기 전 대기 상태인 거란 약간 말씀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가는데 같아요. 그 대기 상태로 네. 들어간다. 아, 네. 이 멤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논스에서 두 번째 논스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약간 대기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모르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멤풀된 상태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투자하는 네. 데 있어갖고 그 멤풀에 뭐 거기서 그죠. 무슨 코인이 뭐 멈춰 있고 네. 어디서 트랜잭션이 뭐 논스 갑자기 있고 없고 뭐 이런 것까지 음.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재밌진 않지만 네. 암호화폐 투자하는 입장에서 요 정도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트랜잭션 내용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인 소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막 기사들을 보면은 뭐 어디 재단에서 무슨 코인을 뭐 소각을 했다, 맞아요. 어디 토큰을 뭐 없앴다, 소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인을 소각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코인을 뭐 태웠다는 건가? 이거 네. 뭐 없앴다는 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예전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 코인 소각한다는 거는 공급량을 그냥 줄인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량을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 이 네. 암호화폐 코인들 이미 발행이 됐는데 어떻게 없애냐라고 봤을 때 그냥 이제 없애는 것이 아닌 이런 알 수 없는 지갑 주소 그리고 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소로 그 코인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자열과 이제 숫자로 조합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면 되고 그렇게 코인이 이제 보내지게 되면은 이거 네. 코인은 자동스럽게 유동성이 묶이게 되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소각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코인 소각은 그런 공급량을 줄이는 거. 원래 발행된 코인을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묶어버림으로써 좀 우리가 소각을 한다라고 해서 투자자분들께 좀 좋은 이점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요즘은 또 알 수 없는 주소로 이제 보내는 것은 좀 예전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 아. 컨텐츠를 또 이용해 갖고 그냥 버튼 네. 한 번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네. 또 소극되는 그런 내용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아, 네. 그건 좀 더 우리가 좋네요. 블록체인 네. 상태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되고 있냐 네. 그런 것도 확인할 내용이고 네. 일단은 그래서 코인을 소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호재인 것이냐 악재인 것이냐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코인 소각을 하면은 아 호재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관련된 이제 코인들과 토큰들이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코인을 소각을 했을 때 이점이 있냐라고 봤을 때 근데 목적이 세 가지가 있겠죠. 코인을 이제 소각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이제 그 코인, 그 토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데 그 코인을 추가 발행해서 이제 주는 것보다도 네네. 그거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가치를 높이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서 네. 그 코인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네. 먼저 뭐 이제 투자금이나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 ICO를 이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ICO 이제 코인 토큰 코인들을 발행할 때 판매되지 않은 코인들 이제 여분의 코인들이 있을 것 말이에요. 네. 분명히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코인들은 이제 재단 입장에서 들고 있어요. 다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를 받고 그 코인들 재단에서 들고 있는데 이 코인들로 재단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막 코인이 상승하는데 이 재단에서 이 코인을 그냥 시장에 내던지게 된다면 그 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토큰을 이제 사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발행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소각을 시킴으로써 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소각의 목적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공급량을 감소를 시켜서 코인과 토큰의 홀더들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이것은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면 가격이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의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ICO나 토큰 세일 이후에 좀 미판매 불량에 대한 소각을 위해서 또 코인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감소한 코인만큼의 그런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코인들과 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암호화폐 왜 소각하는지 뭐 여러 가지 코인들과 토큰들이 암호화폐를 소각하면서 좀 가격을 좀 유지하려는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몰랐었을 투자자분들께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에는 온체인 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온체인 데이터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떤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우리 암호화폐 투자함으로 있어서 네.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온체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장기 투자도 하고 이제 단기 투자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네. 이 온체인 데이터라 이제 가볍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아까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네. 이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온체인 데이터 지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들어오는지 뭐 빠져나가는지 네. 이제 그런 입출금량을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비트코인에 유유 전문가는 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왜 볼까 네.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1,900만 개가 좀 넘게 채굴되어 있는 상태죠. 2,100만 개라는 이 공급량 한정되어 있는데 그 비트코인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소에서 네.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고 설명드렸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가 올 때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팔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넣어서
홀더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군이 굳이 우리가 홀더를 할 거면 거래소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두고 냅둬도 되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 거래소 자체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올릴 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마트를 가서 예를 보더라도 사과가 10개 있는 마트랑 사과가 이제 2개 있는 마트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사과 이제 값어치가 달라요. 이 공급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들을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좀 이게 변동성을 좀 극대화시켜서 자기들의 이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다른 뭐 스테이킹 사인폰이나 뭐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해서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는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본다면 갑자기 많은 양이 정말 뭐 10만 개,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이 우리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고 있는데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 갑자기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됐네. 그러면 누군가가 당연히 그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이 코인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그 비트코인을 팔고 뭐 다른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일단은 첫 번째 단순하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로서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게 무조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지만 않냐면 그 비트코인이 이제 들어왔어요. 거래소로 많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장이 다 끝나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언제 비트코인 이제 그 고래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언제 매집을 하냐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지지라인 부분이 왔을 때 많이 이제 매집을 하거든요. 그 매집을 하고 이제 거래소 밖으로 빼냈는데 이제 하락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불장으로 이어질 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공급량이 갑자기 풀리는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비트코인을 내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매수가에 이제 걸어놓는데 그게 다 체결이 되면서 수요도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7월에 나온 이제 불장도 그런 움직임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고 갑자기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승장이 좀 신호탄이다라고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오는지 유입세를 좀 확인을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 어쨌든 2,100만 개로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1,900만 개가 채굴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정말 한정적인 양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용자분들께서 물론 거래소에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그런 물량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홀딩하려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유지시켜주거나 상승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지갑에 있는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 고래들이 그 비트코인의 물량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상승장일 때 이렇게 거래소로 들어왔던 물량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 무조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고 좀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봤는데 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이제 보는 이제 크립토 컨트라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거기 사이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제 보유량을 보는 지표인데 이 보라색 선이 비트코인의 물량이고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갑자기 거래소로 물량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때 갑자기 공급량이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물량이 빠지고 다시 물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들어올 때 상승장이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때 투자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역사가 짧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 없어요. 과거의 지표들이 굉장히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나 트랜잭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뭐 거래소 비율, 뭐 고래 비율, 뭐 채굴자들의 비율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고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이제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자금률이 상당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순간 변동성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거래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거래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지금 자금이 투입되면서 수요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적으로 상승이 이뤄진다는 이제 뜻이겠죠. 그래서 네.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도 이런 거래들의 이제 비율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채굴자들, 우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1년 이상 장기 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꾸준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래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트코인 이제 채굴업자들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 비트코인 이제 채굴하는데 그 전력 그 사용 이제 비용보다도 이제 그 채굴하는 된 비트코인 이제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수익권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막 투입됐을 당시에는 손해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채굴자들의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많이 이제 손실된 마이너스된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려고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도하려는 그런 뭐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좀 공급량이 또 시장에 생기게 된다면 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이런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또 이런 데서 또 매집을 하겠죠. 네. 또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시레이트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봄으로써 테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테더랑 USDC 서클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화로 이제 코인을 바로바로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 달러로 이제 보통 사지는 않고 네. 달러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해서 이 스테이블 테더나 이 USDC 서클로 많이 교환을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누군가가 자금을 이 거래소로 집어 넣었고 이 자금으로 다른 코인을 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코인을 좀 단기적으로 많이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코인을 사려는 이제 움직임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이제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보고 지금이 타이밍인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온체인 데이터로 우리가 몇 가지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래들과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로 이 테더와 USDC 서클의 유동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유입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유입량을 자금으로 써서 다른 코인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에 우리가 선행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어떠한 무지성 투자보다는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좀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로 우리 해시레이트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해시레이트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시레이트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채굴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 암호화폐 채굴만 정말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봄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뭐 장점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 온체인 데이터를 지표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장 지금 캔들을 보고 차트를 보면서 스캘핑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고 언제 이제 진행합니까? 그러신 분들은 절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랑 정말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로 봐서는 우리가 뭐 시장이 거시적인 경제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악재 호재가 있음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흐름도 알아가야 되고 거시적인 경제까지도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좀 안전하게 더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다.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이 온체인 네트워크 지표를 쓰므로써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알고 그냥 거래소로 비트코인 많이 왔네? 그럼 떨어지겠네? 뭐 올라가겠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여러 가지 흐름과 상황을 조합함으로써 암호화폐에 투자하는데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선행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외우시면서 뭐 거래소로 유입이 된다면 물량이 좀 떨어질 것이다, 매도 물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일님과 당연히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미너스도 가끔 파악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온체인 데이터로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너스나 네. 뭐 테더 도미너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굳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활용하셔도 좋고 누군가가 뭐 그냥 올려주는 거 누가 알려주는 거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네. 단순히 이제 뭐 그런 차트를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한번 나는 궁금하다, 나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뭐 1시간 만에 무료 방송 오셔서 한번 배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활용해서 매매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런 네. 온체인 데이터 지표 나는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봐도 모르겠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뭐 차트 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 봐주고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엘립틱이라는 이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불법 뭐 해킹이나 뭐 불법 다크에 마켓 그리고 암호화폐 뭐 도박 플랫폼 불법 가상화폐 서비스, 뭐 폰지 사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줘요. 아무래도 이런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여기서 직접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가 어떤 위험이 가게 되면은 여기 업체에서 미리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득권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많이 저하된 시기에 이런 업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암호화폐 분석 업체가 생겨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장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좀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뭐 안전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 역시 뭐 없어지는 네.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엘립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더리움도 이더스캔이라고 이렇게 현재 지금 상태 어떻게 거래되는 내역이 얼만큼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사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뭐 구글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뭐 결제도 승인이 난다 해서 구글에 검색하면 나중에는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더스캔에 직접 안 들어가도 검색 가능하다 이런 수준까지 좀 오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이더스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아. 분들 사이에서 잘 알고 있고 이 이더리움과 이제 이더리움 기반 ERC20 네. 토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내역들과 아까 말한 이제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형 기관들이나 이더리움 고래들 있잖아요. 고래들은 이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거래 내용들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뭐 나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거시적인 상황도 볼 줄도 모르지만 그냥 수익을 잘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소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더리움 이걸 이제 이더스캔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용 이제 구글이라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마트 계약이나 뭐 지갑 주소 그리고 거래 검색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더스트 스캔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할 수 있냐, 뭐 지갑 추적, 그리고 프로스트 최고의 고래가 누구신지, 누구인지 우리가 지갑 추출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토큰의 밸런스까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짜 또는 넘버를 사용해서 토큰의 이제 공급 및 장애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또 우리가 많이 가스비를 많이 내잖아요. 가스비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코인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런 가스 요금까지도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ERC71 그리고 ERC115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더리움 기반 NFT도 거래 및 발행까지도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NFT를 발행했다, 그리고 거래를 했다,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도 막 뒤에서 뭐 뒷돈 거래라든지 NFT로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더 스티켄을 활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트랜잭션과 온체인 데이터 유일님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유일님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유일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와 또 트랜잭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우리 2부에서는 현재 지금 코인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유일 전문가님과 코인 이슈들과 또 비트코인 차트 등등을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위믹스 어제 드디어 상패가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 장영국 대표가 이 상패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유의 종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사실 호언장담을 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상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위믹스 어제 정말 많이 떨어졌고, 오늘 위메이드 삼형제 주가들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4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좀 상장 폐지 소식이 좀 들렸는데, 우리 위믹스 무비블록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투자자분들의 기대 있었는데 한 방에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 네, 저도 이제 네. 유통량 관련 문제고, 사실 뭐 게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어서 유통량 관련 문제만 제대로 보고가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유의 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유예 기간을 2주를 줬죠. 네. 그 안에 이제 위메이드 재단 측에서 어느 정도 이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와서 똑바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맞아요. 되는데, 소명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일단 유의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을 했죠. 연장을 또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제 딱 발표가 됐는데 지금 또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네. 또 1,000만 개의 유통량이 차이가 있다라고 좀 나와서 정말요? 바로 이제 거래 지연이 네. 종료가 됐는데, 사실 이 유통량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유통량을 어쨌든 발행량이랑 지금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유통량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정보와는 차이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 네. 사실 고의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에 소명을 못한 거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유통량 문제가 한 6천만 개 정도가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 6천만 개라고 하면은 위믹스 총 발행량의 20%가 되는 양이거든요. 아, 이제 네. 어마무지한 양인데,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온테인 데이터 지표나 뭐 네. 뭐 여러 가지 아, 추적을 해갖고 뭐 확인을 해봤는데, 그 6천만 개가 어디서 차이가 났냐 좀 보니까
이 위믹스 스테이킹 쪽에서 스테이킹 상품 쪽에서 네. 6천만 개의 물량이 누락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양은 어쨌든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은 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코인을 락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트코인에 대한 네.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위믹스 대단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고 아. 이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 물량 이게 유동성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이제 자산 쪽에서도 스테이킹 상품이 있어서 맞아요. 모든 물량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네네. 언제든지 우리가 락업 해지가 가능하고 그 물량들을 이제 바로 받지는 못하지만 며칠 네. 뒤에 바로 받아서 거래소에 이제 던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물량까지도 잘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물량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고 이번에 1,000만 개라는 이제 물량이라고 하면은 저번에 6천만 개의 물량 이제 오버가 된 내용보다도 좀 많이 줄어든 내용이 하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엄청난 이제 양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이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없었다면은 오히려 네. 이 위믹스의 가치가 상승했을 텐데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위믹스 저번에 유의기한 줬는데 그때 물량이 있었는데 신뢰가 한번 잃었는데 다시 한번 제출했는데 또 문제가 있네. 신뢰를 2번 잃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역사 제가 아까 짧고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믹스 같은 코인은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안 된 코인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이루고 나서 지금 조정 나오고 엄청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뢰성까지 잃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뭐 루나 사건도 있었고, 뭐 셀시우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얼마 안 된 FTX 거래소도 이제 메이저 거래소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판국에 이 위믹스 코인, 한국의 위메이드 이제 장영국 대표가 만든 이 코인인데 우리가 뭘 믿고 이 코인에 투자를 하냐? 네. 이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2번이나 우리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 거래 지원 종료를 바로 밝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네.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위믹스 관련해서 먼저 거래소에서 공지를 하고 네. 기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맞아요. 어제는 거래소에서 공시하기도 전에도 미리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아. 거래소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움직임을 많이 보면은 오후 1시 반쯤에 위믹스 480만 개가 거래소에서 이제 누군가가 매도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거든요. 예,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용이 내부 소행? 네, 내부 소행이지 않은가 네. 누군가 이미 이 정보를 알고 퍼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맞아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차근차근 이제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위메이드 장경준 대표가 계속 그러고 있죠. 이제 우리는 네.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 네. 거래소별로 우리가 잘 해결을 해서 다시 재상장을 시킬 것이다. 네. 상장 폐지 안 당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엄청나게 잃은 만큼 솔직히 와닿지는 어려워.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고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일단 위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라고 손실을 좀 네.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단기로 이제 투기꾼이 되지 말고 네.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믹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한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유통량 위반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투자자들한테 미흡하거나 좀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제공이 됐다는 점, 소명이 좀 제대로 안 된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의 오류, 또 신뢰 훼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사가 먼저 떴던 부분도 있고요. 위믹스의 가격이 그 전에부터 계속 좀 매도 물량이 있었다는 점, 또 위메이드 주가도 사실 어제 장마감 전에 좀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에서 좀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위믹스 현재 상패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태 어떤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위믹스 관련해서 지금 이런 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악재로서 작용이 되고 어제 알트코인들 또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저는 가장 먼저 본 게 어제 이제 위믹스 사건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본 것이 아닌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맞아요. 가만히 이제 네.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시 한봉이나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 하락 정도 나오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멈춰 있고 절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위믹스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릴 만큼은 아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FTX처럼 이 위믹스 코인이 사라지면은 암호화폐 시장 또 한번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아닙니다. 위믹스 코인 자체는 애초에 국내에서 유통량이 90%가 이상 넘었고 이 해외 이 암호화폐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큼의 큰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알트코인들 지금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면 알트코인에서 수급이 좀 빠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빠질 때는 오히려 강한 이제 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면은 일단 FTX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시적인 가바사 선상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지지 라인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조금 불안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추세로 봐야 돼요. 지금 뭐 1봉, 4시 한봉, 1시 한봉 단기적인 움직임을 체크하더라도 결국 어차피 큰 추세를 읽지 못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 비트코인이 이제 17.5K 그 부분이 깨지면은 이 13.8K 그 다음에는 12.5K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로서는 그 옆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매물대 자리에 지지 라인이 없고 굉장히 약하고 매물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누군가 이제 살짝 악재만 나오더라도 쭉 건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를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좋으나 한 번에 막 단기성 이제 투기성으로 막 들어갔다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맛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17.5K 위로 반등이 주면서 다시 박스 라인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단타로 치고 빠지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투자기보다도 지금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흐름 봤을 때 일단은 여기 박스권 라인에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라인이라고 보면은 15.5K죠. 15.5K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 부분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바닥 체크 한번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15.5K 구간 잘 지켜주는지 봐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뚫릴 경우에 13.8K까지 내려갈 수 있겠고 그 다음 바닥은 아마 12.5K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암호화폐 가진 코인들 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냐면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네. 제가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관계로 1시 반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좋아요. 1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최근에 굉장히 제가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어제 또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매매 기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랑 뭐 트랜지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1시 반 무료 방송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위믹스 지금 상패 소식에 대해서 얘기 다뤄봤고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까지 좀 봐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코인들 지금 상태 어떤지 괜찮은지 좀 지켜봐 주실 거고요. 또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일님께서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봐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믹스 상패가 나온 만큼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 혹은 비트코인 지금 상황 괜찮은지 한 번 더 유일님께서 체크해 주실 테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